4강. 그 외침이 비무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수천 명의 관중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함성과 환호가 하늘을 찌르듯이 울려 퍼졌다. 용화는 비무대 중앙에 서 있었고 금빛 눈동자가 관중석을 천천히 훑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거대한 환호였으며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어깨가 들썩이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으나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무소속이 4강에 올랐다. 취광도인의 제자가 소림의 해명을 꺾다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으며 용화라는 이름이 무리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철무영도 저 관중석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약속대로 4강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었다. 용화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으며 금빛 눈동자의 투지가 서렸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오늘 하루 3번을 싸워 3번 모두 이겼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그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첫 경기에서 점창파의 한청풍을 꺾은 다음 날이었으며 용화는 참가자 대기석에서 다음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이 예선 마지막 날이었고 조별로 3차례의 비무를 더 치러야 했다. 이기면 8강, 그리고 또 이기면 4강에 오르게 된다. 철무영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오늘 2번 더 이겨야 했다. 그대의 다음 상대는 개방의 철봉이라는 자요. 철무영이 다가오며 말했다. 어제 그도 첫 경기에서 승리했으며 오늘 같은 조에서 8강을 다투게 된다. 검은 무복 차림이 단정했고 얼굴에는 아무런 피로도 보이지 않았다. 봉수를 쓰는 자인데 사거리가 길고 회전력이 강하오. 검으로 상대하기 까다로운 무기지. 봉술이라. 용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봉수를 상대해 본 적은 없었으나 어제 다른 비무대에서 개방 제자들의 싸움을 눈으로 담아두었다. 거친 듯하면서도 빈틈없는 무공이었으며 특히 봉을 휘두르는 속도와 범위가 상당했다. 검보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근접하기 전에 먼저 맞을 수 있었다. 작년 8강이라고 했소? 그렇소. 다만 작년에는 나에게 졌지. 봉술의 약점은 거리를 좁히면 오히려 쓰기 어렵다는 점이오. 긴 무기가 좁은 거리에서는 방해가 되는 법이니까. 철무영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주는 것이었으며 용화는 그 마음을 알아차렸다. 4강에서 만나기를 바라오. 철무영이 말하고 돌아섰다. 그때 저쪽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돌아보니 2번째 비무대에서 소연이 상대를 쓰러뜨리고 있었다. 화산파의 날카로운 검이 공중에서 빛났으며 상대는 이미 비무대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소연의 표정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관중석에서 소소가 2 손을 모아 환호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2번째 경기도 승리인 모양이군. 용화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소연도 8강에 거의 다가가고 있었으며 오늘 안에 결과가 나올 터였다.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28번 용화, 19번 철봉, 3번째 비무대로 심판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용화가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비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맞은편에서 거구의 사내가 올라오고 있었다. 개방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으나 어깨가 산처럼 넓었고 팔뚝이 통나무만 했다. 손에 들린 철봉이 햇빛 아래서 검게 빛났으며 그 길이가 용화의 신장보다 길어 보였다. 내가 취광도인의 제자라며? 철봉이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눈에 호기심과 투지가 뒤섞여 있었으며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 기세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렇소. 나도 작년에 철무영에게 졌지. 내 놈이 그자와 어울려 다닌다고 들었다. 오늘 내가 이기면 작년의 빚을 갚는 셈이니 제대로 상대해라. 철봉이 봉을 한 바퀴 돌리며 자세를 잡았다. 봉 끝에서 바람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으며 그 무게와 속도가 느껴지는 듯했다. 시작. 심판의 외침과 동시에 철봉이 먼저 움직였다. 봉이 수평으로 휘둘러졌으며 그 속도가 검보다 빨랐다. 용화는 뒤로 물러나 피했으나 봉이 다시 수직으로 내리꽂혔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비무대 바닥이 갈라졌으며 그 위력이 상상 이상이었다. 만약 맞았다면 뼈가 부러졌을 것이었다. 빠르군. 용화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철무영이 말한 대로 사거리가 길고 회전력이 강했다. 무작정 덤비면 봉에 먼저 맞을 터였다. 하지만 용화의 금빛 눈동자는 이미 상대의 움직임을 읽기 시작하고 있었다. 봉이 휘둘러지는 각도, 다음 공격이 오는 방향, 그리고 철봉의 발놀림. 모든 것이 눈에 담겨지고 있었다. 세 번째 공격이 왔다. 대각선으로 내리치는 강타였으며 용화는 옆으로 굴러 피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피하면서 상대의 패턴을 분석했다. 그러다 여섯 번째 공격이 왔을 때 용화는 피하지 않았다. 검으로 봉을 흘렸다. 쩡.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으며 봉의 궤적이 미세하게 빗나갔다. 그 순간 용화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거리를 좁히는 것이었다. 철무영이 말한 대로 가까이 붙으면 긴 무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철봉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으나 용화가 더 빨랐다. 검이 상대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고 봉을 쥔 손목에 검끝이 닿았다. 승무. 심판의 외침이 울렸다. 7판 만의 승리였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작년 8강을 7판 만에 꺾은 것은 대단한 성과였으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8강이 확정되었다. 용화는 대기석으로 돌아와 숨을 고르며 다음 경기를 기다렸다.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 4강에 오르게 된다. 철무영도 옆조에서 8강에 올랐으며 둘 다 이기면 4강에서 만나게 될 터였다. 다음 상대는 무당파의 청풍이라는 자였다. 어제 비무대에서 본 기억이 있었으며 물 흐르듯 유연한 검을 쓰는 무인이었다. 무당파라. 용화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점창파나 개방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다. 날카로움이나 거침보다 부드러움과 흐름을 중시하는 검법. 철무영의 강맹한 검법과도 한청풍의 빠른 찌르기와도 달랐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흐름을 타며 빈틈을 찌르는 무공이었다. 용화. 조심해요. 소연이 다가와 말했다. 이번 경기에서 지면 8강에서 탈락이었으므로 둘 다 긴장하고 있었다. 무당파 검법은 화산파와는 완전히 달라요. 강하게 밀면 오히려 당해요. 힘을 빼고 상대의 흐름을 읽어야 해요. 힘을 빼라. 그 말이 머릿속에 새겨졌다. 지금까지는 철무영에게 배운 강한 검법을 주로 썼으나 무당파를 상대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터였다. 28번 용화, 12번 청풍. 첫 번째 비무대로 심판의 외침이 울렸다. 용화가 비무대에 올랐을 때 청풍은 이미 중앙에 서 있었다. 청색 도복을 입은 젊은 무인이었으며 눈빛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다. 검을 세우는 자세조차 유연했고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 같은 느낌이었다. 취광도인의 제자라고 들었소. 청풍이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의 검법이 궁금했소. 잘 부탁하오. 나도 그렇소. 용화가 대답하며 검을 뽑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교차했으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작. 용화가 먼저 움직였다. 철무영에게 배운 십검 쇠형을 펼쳤으며 5갈래의 검형이 청풍을 향해 쏟아졌다. 하지만 청풍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럽게 한 발 물러서며 검을 돌렸고 5갈래의 공격이 모두 허공을 갈랐다. 용화의 눈이 커졌다. 피한 것이 아니었다. 글린 것이었다. 검형이 닿기 직전에 청풍의 검이 원을 그리며 모든 공격을 빗겨냈다. 마치 물이 바위를 감싸 흐르듯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움직임이었다. 태극검이라고 하오. 청풍이 말했다. 그 순간 반격이 왔다. 청풍의 검이 부드럽게 밀려들었으며 용화의 검을 감싸듯 휘감았다. 강한 힘이 아니었으나 검이 제어당하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었다. 손목이 꺾이는 각도, 검이 밀리는 방향, 모든 것이 청풍의 흐름에 이끌려가고 있었다. 이건 용화는 급히 뒤로 물러섰다. 위험했다. 저대로 밀렸다면 검을 빼앗겼을지도 모른다. 금빛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상대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강하게 밀면 흘려내고 약하게 밀면 감싸서 제어한다.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무공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용화의 뇌리에 소연의 말이 떠올랐다.
힘을 빼라. 다음 공격이 왔다. 청풍의 검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으며 용화는 이번에는 억지로 막지 않았다. 대신 검을 살짝 기울여 상대의 검을 흘려내려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점점 감이 잡혀왔다. 청풍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었다. 청풍의 눈에 놀라움이 떠올랐다. 자신의 검법이 상대에게 흡수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었다. 하지만 느껴도 막을 수 없었다. 용족의 눈은 이미 태극검의 핵심을 읽어내고 있었으니까. 10합, 20합. 싸움은 길어졌다. 두 사람의 검이 부드럽게 부딪히고 흘러갔으며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광경이었다.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고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아름다운 싸움이었다. 30합이 넘어가자 청풍의 얼굴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분명히 자신의 검법인데 상대가 점점 더 능숙하게 따라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설펐던 흐름이 이제는 거의 완벽에 가까워지고 있었으며 오히려 밀리기 시작했다. 어찌 된 일이오? 청풍의 눈에 당혹함이 떠올랐다. 이자는 지금 내 검법을 배우고 있는 것인가? 정확했다. 40합이 넘어갔을 때 용화의 태극검은 청풍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철무영에게 배운 강맹함을 섞었다. 부드러움 속에 강함을 담는 것이었다. 유중의 강을 품은 일격이 청풍의 검을 휘감았으며 그대로 비틀어 떨어뜨렸다. 승무. 심판의 외침이 울렸다. 청풍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손을 바라보았다. 검이 3장밖에 떨어져 있었으며 어떻게 빼앗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대단하오. 청풍이 인정했다. 입꼬리가 쓰게 올라갔으나 눈에는 분함보다 경탄이 담겨 있었다. 저 정도로 빨리 태극검을 흡수하다니. 당신은 천재여. 용화는 대기석으로 돌아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온몸에 땀이 흥건했으며 내공 소모가 상당했다. 무당파의 검법을 실시간으로 배우면서 싸우는 것은 보기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몸으로 재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었다. 용족의 눈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결국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육체였으니까.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태극검이라는 새로운 무공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으며 이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을 터였다. 철무영의 십검쇠영, 한청풍의 연환자, 그리고 이제 청풍의 태극검까지. 하나씩 쌓여가는 무공들이 용화만의 검법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축하하오. 철무영이 다가왔다. 그도 방금 8강전에서 승리한 모양이었으며 검에 묻은 이슬을 닦고 있었다. 8강이요.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 4강에서 만나게 되겠군. 그렇소. 용화가 대답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으며 말없는 약속이 오갔다. 그대의 다음 상대가 누구인지 아시오? 모르오. 아직 발표되지 않았소. 철무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소림의 해명이오. 그 이름에 용화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첫날 참가 신청줄에서 느꼈던 묵직한 기운이 떠올랐다. 마치 거대한 바위 같았던 그 존재감. 철무영이 작년에 졌다는 상대. 작년 준우승자라고 했소. 그렇소. 내가 4강에서 진 상대여. 철무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 안에 쓰라린 기억이 서려 있는 것 같았다. 소림 권법은 단순하지만 그만큼 깊소. 한 번 한 번의 타격에 엄청난 내공이 실려 있으니 검으로 막아도 밀려나게 돼요. 거리를 두고 싸우는 것이 상책이나 계명은 그것을 알고 있으므로 거리를 좁혀야 할 거요. 그렇다면 철무영이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약점은 발이오. 소림 권법은 상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체가 상대적으로 무거워. 빠른 발놀림으로 옆과 뒤를 노린다면 기회가 있을 거요. 하지만 정면으로 부딪히면 안 돼요. 내공 싸움에서는 현재의 그대가 불리하오. 알겠소. 용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금빛 눈동자가 비무대 쪽을 바라보았다. 저쪽에서 소림의 해명이 다른 상대와 싸우고 있었다. 묵직한 권법이 쏟아질 때마다 비무대 바닥이 흔들렸으며 상대는 제대로 반격도 못하고 밀려나고 있었다. 압도적이었다. 해명의 주먹이 상대의 가슴을 스치자 그것만으로도 상대가 3발이나 밀려났다.
스친 것뿐인데도 저 정도의 위력이라니. 만약 정면으로 맞았다면 갈비뼈가 부러졌을 것이었다. 회색 승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으며 계명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압도적인 내공을 가진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여유였다. 무섭군. 용화는 속으로 인정했다. 저 정도의 위력이라면 검으로 막아도 팔이 저릴 터였다. 철무영의 충고를 새겨들어야 했다. 정면, 대결은 피하고 옆과 뒤를 노려야 한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전략을 정리하고 있을 때 소소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공자님, 긴장되세요? 소소의 눈이 걱정스럽게 올려다보고 있었다. 용화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소. 이길 수 있소. 그 말에 소소의 얼굴이 환해졌다. 두 손을 꼭 모아쥐며 말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공자님이 꼭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박한 응원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4강에서 반드시 만나도록 하시오. 철무영이 말하고 돌아섰다. 용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비무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계명의 싸움이 끝났다. 일방적인 승리였으며 상대는 비무대 밖으로 날아가 기절해 있었다. 일각 후에 8강전이 시작된다. 28번 용화, 1번 해명. 첫 번째 비무대로 심판의 외침이 울렸다. 용화가 비무대에 올랐을 때 관중석이 술렁거렸다. 누가 봐도 불리한 대결이었기 때문이었다. 작년 준우승자와 무소속 신인. 대부분의 관중은 계명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다. 계명이 비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회색 승복을 입은 묵직한 체구의 젊은 승려였으며 근육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는데 졸린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 것이었다. 소림, 특유의 내공, 수련법.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주변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쥐광도인의 제자라고 들었소. 계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문대로라면 눈으로 무공을 배운다고 하던데. 사실이요? 그 말에 용화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다. 무당파 청풍과의 싸움에서 태극검을 흡수한 것이 알려진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이요. 용화가 담담하게 인정했다. 숨길 이유가 없었다. 계명은 그 대답을 듣고 미세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나의 권법도 눈에 담아 가시오. 쓸 수 있다면 말이오. 계명이 권을 쥐며 자세를 잡았다. 두 주먹이 허리 옆에 위치했으며 발이 어깨 너비로 벌어졌다. 단순해 보이는 자세였으나 그 안에 담긴 내공의 깊이가 느껴졌다. 시작. 심판의 외침과 동시에 용화가 움직였다. 검을 들고 옆으로 돌아갔다. 철무영의 충고대로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계명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묵직한 몸이 예상외로 빠르게 움직였으며 용화의 앞을 가로막았다. 나무와 미타불. 낮은 외침과 함께 주먹이 날아왔다. 용화는 검으로 막았으나 충격이 팔 전체를 타고 올라왔다. 뼈가 울리는 것 같은 진동이었으며 검을 쥔 손이 저렸다. 한 발 뒤로 밀려났고 바닥에 발자국이 파였다. 강하다. 용화는 속으로 신음했다. 이것이 소림 권법의 위력인 거지. 검으로 막아도 밀려나고. 내공이 온몸을 흔들었다. 철무영이 왜 졌는지 알 것 같았다. 저 권법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두 번째 주먹이 왔다. 용화는 막지 않고 피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피하면서 상대의 움직임을 읽었다. 금빛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계명의 권법을 분석했다. 상체 위주의 공격. 묵직하지만 그만큼 방향 전환이 느리다. 철무영이 말한 대로 발이 상대적으로 무거웠다. 하지만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다. 계명의 권법은 단순했으나 빈틈이 없었다. 아무리 옆을 노려도 주먹이 먼저 날아왔고 뒤를 노려도 몸이 먼저 돌아갔다. 경험의 차이였다. 이자는 이런 상대를 수없이 만나봤을 터였다. 피하면서 빈틈을 노리는 검객을 10합, 20합. 용화는 계속 밀리고 있었다. 피하고 맞고 물러서기를 반복했으며 점점 비무대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비무대 가장자리가 발 뒤꿈치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한 발만 더 물러나면
탈락이었다. 땀이 눈에 들어가 시야가 흐려졌으나 눈을 닦을 여유조차 없었다. 관중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역시 무리였나. 무소속이 소림을 상대하기는 어렵지. 저렇게 밀리면서 무슨 수로 이기려는 거지. 그 말들이 귀에 들어왔다. 하지만 용화의 금빛 눈동자는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밀리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동안 해명의 모든 움직임을 눈에 담아왔다. 권법의 패턴, 발놀림의 특성, 그리고 공격 후 잠깐 비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 순간 용화의 눈에 빛이 어렸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었다. 철무영의 십검쇠영, 한청풍의 연환자, 철봉의 봉술, 청풍의 태극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무공들. 이것들을 조합하면 어떨까? 용화의 움직임이 바뀌었다. 먼저 태극검의 유연함으로 해명의 주먹을 흘렸다. 정면으로 막지 않고 옆으로 비껴냈다. 해명의 눈이 커졌으나 용화는 이미 다음 움직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연환자의 빠른 찌르기가 해명의 옆구리를 노렸다. 해명이 팔로 막았다. 하지만 그것은 페이크였다. 용화의 진짜 공격은 아래에서 왔다. 봉술에서 배운 하단 공격. 검끝이 해명의 무릎을 향해 스쳐 지나갔다. 해명이 급히 뒤로 물러섰으나 균형이 흐트러졌다. 그 순간 십검쇠영이 터졌다. 5갈래의 검형이 해명을 향해 쏟아졌으며 정면과 옆면을 동시에 노렸다. 이것이. 해명이 크게 외치며 두 팔을 교차했다. 소림의 금강불괴. 온몸의 내공을 돌려 방어하는 기술이었다. 하지만 5갈래의 검형을 모두 막을 수는 없었다. 검끝이 해명의 어깨를 스쳤고 승복이 찢어지며 피가 스며 나왔다. 승무. 심판의 외침이 울렸다. 비무장 전체가 순간 고요해졌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무소속 신인이 작년 준우승자를 꺾은 것이었다. 해명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붉은 피가 회색 승복에 스며들고 있었으며 분명히 자신이 진 것이 맞았다. 어떻게? 해명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분명히 이기고 있었다. 분명히 압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졌다. 저자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무공을 하나로 엮어서 썼다. 태극검으로 흘리고 연환자로 찌르고 봉술로 하단을 노리고 십검쇠영으로 마무리했다. 각각 다른 문파의 기술인데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 다음 순간 함성이 폭발했다. 4강. 심판이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용화가 4강에 진출한 것이었다. 관중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무소속이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무시의 의미가 아니었다. 경탄과 찬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용화는 비무대 중앙에 서서 잠시 그 함성을 받아들였다. 가슴이 뜨거웠다. 용족으로서 살아온 20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다. 노력과 성장 끝에 얻어낸 성과. 그것을 인정받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금빛 눈동자가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단하오. 해명이 다가왔다. 어깨에서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으나 표정은 담담했다.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눈에는 인정의 빛이 담겨 있었다. 여러 문파의 무공을 섞어서 쓰다니. 처음 보는 검법이오. 당신은 대단한 자요. 아직 멀었소. 용화가 대답했다. 해명은 포걸레를 취했고 용화도 같은 예로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존경이 오갔으며 패자와 승자가 아닌 무인과 무인으로서 서로를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비무대에서 내려오자 소연과 소소가 달려왔다. 용화, 공자님.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외쳤다. 소연은 환하게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고 소소는 두 팔을 벌려 뛰어들었다. 용화는 당황했으나 아이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소소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으며 기쁨의 눈물인 것 같았다. 정말 대단해요. 소림을 이기다니. 소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도 오늘 8강까지는 올랐으나 아미파의 청아에게 패에 탈락했다고 했다.
작년에 복수를 하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패배보다 용화의 승리가 더 기쁜 모양이었다. 약속대로 왔소. 뒤에서 철무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철무영이 서 있었으며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그도 8강전에서 승리하여 4강에 오른 것이었다. 그대도 이겼군. 당연하오. 철무영이 손을 내밀었다. 용화가 그 손을 잡았으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4강 대진이 발표되었소. 철무영이 말했다. 나와 그대는 같은 조가 아니오. 결승에서 만나게 될 것이오. 그 말에 용화의 눈이 빛났다. 결승이라. 그곳에서 철무영과 다시 싸우게 되는 것이었다. 3번을 졌던 상대. 이번에는 공식 무대에서 제대로 겨뤄볼 수 있는 기회였다. 기대하겠소. 용화가 말했다. 철무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관중석 한쪽에서 무림맹 장로들이 용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며 취광도인의 제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었다. 저자가 정말 취광의 제자란 말인가? 그 술꾼 도사가 저런 인재를 숨기고 있었다니. 눈으로 무공을 배운다는 소문이 사실인 모양이군. 소림, 무당, 점창, 개방의 무공을 한 번에 섞어서 쓰다니. 대단한 재능이오. 저 정도면 정파의 신성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오. 장로들의 대화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용화라는 이름이 무림에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명의 무인이 아니었다. 4강에 오른 젊은 고수로서 주목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4강전은 내일이오. 철무영이 말했다. 오늘은 쉬시오. 내일은 더 힘든 싸움이 될 테니. 그렇겠군. 용화가 대답했다. 온몸이 피로했으나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내일이면 결승을 향한 싸움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끝에서 철무영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었다. 관중석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용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일반 관중들 사이에 섞여 있었으나 눈빛이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이었으며 웃음기 없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두건을 깊이 눌러쓰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존재감이 예사롭지 않았다. 흥미로운 자로군.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로 옆에 서 있는 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용화라는 이름입니다. 취광도인의 제자라고 합니다. 취광이라. 그 술꾼 도사가 제자를 두었다는 것도 놀랍거니와 저런 재능을 가진 자라니. 두건을 쓴 자의 눈이 비무대를 내려다보았다. 용화가 소연. 소소와 함께 대기석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금빛 눈동자가 잠시 관중석 쪽을 훑었으며 두건을 쓴 자는 미세하게 몸을 숨겼다. 눈치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군. 염창님께 보고드려야겠다. 두건을 쓴 자가 돌아서며 말했다. 관중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으며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마교의 그림자가 청년 영웅 비무대회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용화. 그는 대기석에 앉아 물을 마시다가 문득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 같았으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금빛 눈동자가 관중석을 훑었으나 특별히 이상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용족의 본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있다. 아직은 정체를 알 수 없었으나 불길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용화의 금빛 눈동자가 미세하게 가늘어졌다. 내일의 싸움만 신경 쓸 때가 아닌 것 같군. 다음 화 예고 15화 마교의 습격. 4강전이 진행되는 도중 예상치 못한 자들이 나타난다. 마교의 그림자가 청년 영웅 비무대회를 덮치고 용화는 진정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